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노총 건설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합니다. 제 같은 내용을 담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내부 문건을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총파업의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 퇴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총파업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총파업 상경투쟁의 취지에 대해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이 건설 노동자들을 사회적 타살로 죽인 현실을 알려낸다라며 열사양회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사회에 알리고 공분을 모아내는 광장의 투쟁을 시작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5월 1일 분실한 양회동 씨의 사망을 계기로 민노총 건설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대형 보도를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보여지는데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희동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지요. 양 씨는 건설공사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당시 현장의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양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 현장에 있었던 일을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닷컴 취재 결과 양 씨는 1일 오전 9시쯤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 내 잔디밭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YTN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거리가 있다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 30-40분 후 양 씨의 연락을 받은 YTN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YTN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인 오전 9시 36분 양 씨가 미리 준비해온 신어 2리터를 자신의 몸에 뿌렸습니다. 신어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었는데 이 통은 주둥이 지름이 4cm로 다 뿌려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목격됩니다. 자기 몸에 신어를 뿌리는 양 씨의 약 2m 앞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이자 양 씨의 상급자인 A 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 씨를 지켜봤다는 겁니다. 참고로 숨진 양 씨는 ACRA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었다고 하고요. A 씨는 오전 9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자들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6분이었으니까 YTN 기자들보다 약 15분 정도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인데 현장을 지켜본 YTN 기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양 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본 다수의 목격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양 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뒤의 상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양 씨는 신호통을 다 비운 뒤 바닥에 내려놨고 그 뒤로부터 다시 약 18초 뒤 양 씨의 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신호를 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불이 붙는 순간까지는 최소 30초가 걸렸는데 민노총 간부 A씨가 양 씨와 불과 2m 부근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신호를 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불이 붙는 순간까지 30초가량이 걸렸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양 씨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는데 30초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A씨가 처음으로 움직인 것은 양씨가 불을 당긴 순간부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A씨는 양씨 쪽으로 달려가 몸에 붙은 불을 끄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뒷걸음질을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낸 뒤에 몸을 양씨 반대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 B씨는 불이 붙자마자 봤는데 곁에 있던 사람, 즉 A씨가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 있던 다른 행인들이나 YTN 기자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불이 붙은 직후 이미 근처에 있던 다른 행인들은 분신 장면을 목격하고 다급히 도망가거나 소화기를 가지러 뛰어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특히 YTN 기자 한 사람은 불이 붙은 걸 본 직후 곧장 뛰어가 어디선가 소화기를 들고 왔고 양씨 몸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봤다면 폭파 등으로 오인하거나 자신의 몸에 불이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해 또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기 싫어서 등등의 이유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던가,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상황에 개입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상식선의 행동일 겁니다. 자, 일부 행인들이 소화기를 가지러 뛰어가거나 YTN 기자가 실제 소화기를 들고 와 양씨 몸에 뿌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작 코앞에서 분신 준비 과정을 지켜봤던 A씨는 분신이 시작된 뒤로도 약 10초 동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양씨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걸어간 뒤에야 비로소 몸을 돌려 양씨 쪽을 바라보고는 두 무릎을 굽히는 등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몸 동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YTN 기자에 이어 또 다른 검찰청 직원이 양씨를 도우러 뛰어올 때까지도 A씨는 양씨를 도우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가능성,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A씨가 우려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신호를 뿌렸을 때의 얘기이지, 몸에 불이 붙여진 뒤 A씨가 보인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또 A씨가 그 직전 10초간 휴대전화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양씨 분신과 관련해 9시 35분부터 9시 37분까지 112 신고 건수는 4건, 119 신고는 6건이 들어갔는데 A씨 번호로 접수된 신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씨가 분신한 날 오후 간부 A씨는 KBS와 MBC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집회에선가 마이크를 잡고 양씨가 형님하고 막걸리 먹고 싶다며 마지막 얘기하고 불을 붙였다. 2m 앞에서. 그래서 제가 새까맣게 탄 걸 봤습니다. 라고 울먹였는데요. 경찰은 최근 양씨의 극단적 선택 과정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여서 이미 말리기엔 늦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씨의 진술은 목격자들 이야기와는 다른데요. 목격자 C씨는 양씨가 분신 직전에 A씨 앞에서 신호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를 낸 조선닷컴은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한 끝에 지난 11일 카카오톡 연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A씨는 양씨와 함께 계실 때 분신을 왜 막지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양회동 열사라고 부르면 답하겠다고 했고, 이에 기자가 A씨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질문하자 경찰에 물어보라고 하고 대화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YTN 기자들 또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양씨가 숨지자 민노총은 양씨 발인 일정을 잡지 않고 C씨는 장례식장인 서울대병원 안치실에 둔 채 무기한 장례식을 보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노총은 양씨에게 유족이 있다고 했지만 빈소에 적힌 상주 명의자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단 한 명뿐이었고요.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이금 계좌 명의자는 전국건설노조였습니다. 민노총은 또 유족의 뜻이라며 양씨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인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보여지는데요. 과거 백남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뒤따랐었죠. 이번에는 이런 논란들이 없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